초구는 한 유관이 초구라 하는 것은 집안을 막으라 한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돌이 한 것이니 여기에 말하는 방한지가 막을 방 막을 한 집안 식구들이 잘못된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뭘 갖고 붙여보느냐. 처음 초자니까 집안을 처음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잘못을. 그런 것이니 회망하리라. 바로 그 후회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초구는 이 양강으로 처 유가지시하여 이 초자가 시자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이 양강으로서 강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초구라 하는 것은 양강으로서 유가지시 집안의 첫 단계에 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방한지하니 애시당초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막아나가니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집안의 잘못을 애시당초부터 막아나가니 기해망으라. 그 잘못된 후회가 일이 잘못돼서 후회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개 점자당 여시하라. 바로 점친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경계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부터 막는다가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은 뭐냐. 집안 식구의 그 뜻이 변하기 이전부터 막아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변하기 이전이면은 시초고, 변해버리면 이미 변해버렸다 하면은 이것은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이럴 때는 첨초자를 못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유가가 어떤 역사적인 일하고 결부지어 볼 수 있느냐. 자는 순지 형우 이녀와, 이것은 순임금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법이 되는 몸가짐을 가졌다라는 이 법영자, 형벌형자가 아니라 여기에 법이 되게 부인들에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막을 빵자와 막을 한자 뜻이 있는 것이에요. 애시당초부터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문지 형우 과처야라. 문왕에게 있어서는 나의 아내에게 법이 됐다라고 하는 이 법영자가 방유가의 방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구산양씨는 말하기를 애시어 근부부 하나니,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군자지도난 조단호 부부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부터 그 실마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중용제 12에 말미에 군자지도 조단호 부부로 연결지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위궁실에, 그래서 부부의 도리를 삼가하기 위하여 예적에는 위궁실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집을 지을 적부터 이 소리예요. 집을 지을 적부터 옛사람들은 남자의 거처하는 안채와 여자가 거처할 안채와 바로 남자들이 거처할 이 사랑채로 집을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위호외하고, 남자는 바깥채에서 자리 잡고 사랑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인은 안채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낮에 사랑채에 없으면 어떤 걱정을 하느냐? 혹시 병이 나가지고 몸의 요양 중에 안채에서 누워있는가 의심을 하는 것이고, 밤에도 바깥채에 있으면 내환이 있어서 안채를 못 들어간 일인가 걱정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채에서 낮에는 기거를 하고 별 걱정이 없으면 내채를 들어가서 부부가 함께 살고 이러한 구별을 뒀던 것이 사랑채예요. 얘기해 보면 그래서 남자는 안채를 평상시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도 바깥 사랑채를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심지어 집 하나 져놓은 것도 이러한 제도를 가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집안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이것이 한유가다. 바로 이것이 근시다.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조심하는 생활 공간으로부터 출발해서 부부간이 이렇게 지낸 것이다. 시불안이면 이렇게 애시당초부터 잘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끝에 가서는 반드시 집안이 어지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집안 단속은 처음부터 할 적에 예컨대 집을 질 적부터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해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들 자체가 처음을 조심한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한유가는 지미변야라. 바로 이 집안을 처음부터 단돌이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잘못 변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미리의 자로 보시면 돼요. 미리미리 단도리를 하는 것이 첨초자 뜻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조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미리 하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집안을 잘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운봉어 씨왈 가인이 지변이 방지자나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식구라는 것은 마음이 이미 변해버린 뒤에 그 잘못된 것을 막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게 미변이 방지자이라 아직 선량한 마음이 바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적에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막아나가면 쉽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애정립이요 미리미리 해서 방비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불의즉 패라. 미리 하지 않으면 입의 반대로 모든 일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은 미리미리 단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6.2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주부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순하고 중정한 주부의 입장에서 6.2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숫자인데 이룰 숫자 뜻이 뭐에 있냐면 이 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뜻인 것입니다. 전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걸 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쳇말로 말하면 이 수라는 것은 제 멋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2의 부인은 제 멋대로 하는 바가 없고 이 소린 것입니다. 이룰 숫자 뜻이.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자수의 뜻이 있어요. 제 멋대로 하는 바가 없고 제종견이 바로 안채에 있으면서 음식장만을 하는 것이니 바로 정숙한 일이고 그것이 길한 일이다.
유기는 유순중정하니 유기라 하는 것은 유순중정을 하니 여지 정의요 내자야라. 바로 여인의 주부로서 안채에서 바른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사에서 말하는 리 여정의 주된 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상활 유기직일은 이처럼 유순하면서도 손순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성이라고 여기에 보완하는 것이에요. 전성이라는 것은 자전하여 자기 멋대로 모든 일을 해치우는 걸 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은 무소 유성이요. 부인이라는 것은 제 멋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유제 주중제이라 오즉 바로 안채에서 음식장만한 것을 주로 하는데 있을 뿐이니라. 바로 이것이 유주사시라고 하는 술과 음식만을 의논하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다라는 시경의 구절과 같은 것이다. 정길이라고 하는 문자는 뭐냐면 거중득정하야 중도에 거하면서 정의를 얻어 고수순도라, 순도를 고소하였기 때문에 길하다라고 한다. 이것은 이녀지 사순과 앞에서는 순임금이 부인에게 했던 일로 집안을 단돌이 했을 때는 법영자를 썼다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부인들을 주체로 해서 부인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여인이, 연임금의 두 딸이 순임금을 섬기는 방법과 태사 부인이 문왕을 섬기는 일로 말한 것이니, 포사라는 여인과 달기라는 여인은 영 여기하고는 반대짓을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강 거강이 불중하기 때문에 과호 강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양이 양자리에 거해서 너무 강한 데다가 중도가 아니어서 과강이라는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하다. 그래서 집안에 지나치게 강하다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화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움쩍달싹하지 못하고 좀 과하게 말하면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건. 그래서 화각은 바로 희희의 반대예요. 부녀자들이, 아녀자들이 희희락락한다고. 이렇게 해서 좀 너무나 찬바람이 쌩쌩 부니까 이게 후회스럽고 위태로운 일이긴 하나 그래도 괜찮다. 오히려 집안은 엄격해야 하니까. 그런데 아녀자들이 희희락락하면 마침내 부끄러운 일이 있다. 이강거강이 불중하여 과호강자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집안으로 오면 화각이에요. 화각이라고 하는 이 첩자의 의태어는 엄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엄격하고 뭔가 집안이 살얼음 걷는 것 같아요. 그걸 화각으로 말한 것이에요. 이게 화각하여 엄냐한 상이 있는 것이다. 여시적 수유 여해이 길냐라. 이와 같이 온 집안이, 바로 조선시대에도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느 집안에 그분만 들어가면은 온 식구들이 입이 딱 봉창이 된 거예요. 하도 엄격하시니까. 그런 걸 화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은 후회스럽고 좀 뭔가 불안한 일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희희라고 하는 것은 화각의 반대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길하니까 반대로 뭐가 나오느냐? 인이 나온 것이다. 인지도야라.
점자가 각이 기덕으로 위응이라 점친 사람이 각기 그 덕으로 응한다. 이 말은 화가 가면 길할 것이요 희희하면 린할 것이라고. 그 사람 하는 데 따라서 점이 응해질 것이다. 기륭은 미정이다. 점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륭은 판가름 난다. 그러므로 이렇게 두 갈래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가인 화각은 미실야오. 이와 같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엄격하게 근엄해지는 거, 그것은 잘못된 집안이 아니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무슨 글자가 생략됐을까? 뒤에 글을 보면 실가절이면 여기는 미실가절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집안의 예절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희희하면 이건 집안의 예절을 잃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상반된 구절을 갖다가 미뤄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여시왈 차효는 여대 양가이언이라. 우리는 이 효를 보고 있으면 한 효에서 꼭 두 집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 이웃에 이쪽 집하고 저쪽 집 딱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게 두 집안을 마주하여 말한 것처럼 이 글은 보인다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을 갔더니 이 소리예요. 차여 이 밀가에 예컨대 어느 한 집을 딱 가봤더니 바로 우리 이웃집 김씨네 집을 가봤더니 하듯이 이쪽 집을 가봤더니 견기 부자 부부 제재 유래하고 그 부자간이며 부부가 많은 사람들이 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걸 화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제재 유래를. 가이지기 필응이요. 아, 그 집안은 반드시 흥성하겠구나. 집안 식구들을 보니까. 그것을 알겠고, 또 어느 한 집안을 갔더니 이거는 이제 생략됐죠. 어느 한 집안을 갔더니 막 희희낙낙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 희희연한 것을 보고 희희연하면서 하야 일이 가무일확하고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잘 즐기고 감으로써 즐거움을 삼는 것을, 그런 집안을 내가 딱 보면서 가히 지기 필패라. 반드시 그 집안이 망하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겠더라. 이것이 가인 화각과 부자 희희를 놓고 볼 수 있다. 주자왈 예라 하는 것은 본 천하지 지엄이라. 예라는 것은 본래 이 세상에 가장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지극히 엄격하다는 이 절제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자께서는 절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느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 천리지 절문이라고 쓰셨는데, 그러한 것은, 그러한 엄격한 절제는 무엇하기 위함인가? 행지의 각득 기분이니 바로 이러한 예를 행하여 제각기 그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얘는 엄격한 절제성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면은 오히려 엄이 뭘 낳아요? 엄이 뭘 낳게 되느냐? 지극히 평화를 가져온 것이에요. 바로 지극히 엄격한 이 지엄이라고 하는 지엄이 지화를 낳는데, 지극한 절제성은 지극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절제된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거기에서는 질서가 문란되기 때문에 조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얘라는 본체는 엄격하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작용은 화예요. 이게 만약에 집안 식구들이 화각하면 이것은 후회스럽고 길하게 되지만, 만약에 아녀자들이 희희하면 끝내 인색하게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모두가 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서 갈림길을 가는 것이다. 육사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부로 만든 사람이니 이 소리예요. 부관이. 이 며느리 때문에, 이 시집온 며느리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대길이라고 딱 한 거예요. 부자를 만들어준 며느리예요. 이게 양은 을을 주로 하고 음은 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가 온형 리정할 때 리가 가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 이 음으로 거음이 재상이하여 음으로서 음에 거했다를 바로 모든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면서 이렇게 되죠. 리자로 말할 때는. 그리고 거기다가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재리를 늘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죠. 그래서 능부 기가자야라, 능히 그 집안을 부로 만들어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점을 칠 적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중심으로 해서 벼슬을 말한 거라고 한다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중심으로 해서 부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 개념으로 말한 것입니다. 상활 부가 되기는 순제의할세라, 집안을 부로 만들어서 크게 길한 것은 유순함으로써 바로 정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바른 부인이 존재함으로써 6.2에서는 바로 남편을 잘 받드는 여인, 6.4에서는 여기에 한 수 더 나아가서 집안을 부로 이룩해주는 며느리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에게 현모 양처가 되고 나아가서는 한 집안의 부까지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장본인이 바로 바른 부인임을 우리는 이 주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